한 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다뤄봅니다. 카메거진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참 더운 날이 계속되는데 어느새 6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새롭게 도입이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7월 1일부터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조금 독특한 것이 번호판 한쪽 끝에 나라 표시가 부착된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 표시는 사실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여러 이렇게 나라 집합체로 묶여 있기도 하고, 쉥겐 조약이라고 하는 이 국가 간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어느 나라에서 온 차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판 한쪽 끝에 파란색, 그리고 그 파란색 안에 국기나 유럽연합의 마크를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다 바다고 위쪽에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이동은 좀 불가능하지만, 반사필름식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국가 표시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반사필름식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빛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이 번호판을 향해 들어오는 그 방향 그대로 다시 반사를 시켜주는 재기 반사식 필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야간에도 더 시인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반사필름식 한쪽 끝에 있는 이 표식에는 파란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문 표시의 축약어인 코리아의 축약어 KOR,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문양을 홀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서 번호판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9월에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이 됐죠.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번호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새롭게 등록하는 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8자리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신청을 하면은 이 반사필름식 번호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7자리 번호판을 쓰셨던 분들도 이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번호판 교체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7자리가 아니고 8자리 번호판으로 차의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신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신차 소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프랑스의 편안한 대중차 시트로행의 소식인데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한 컴팩트 해치백 UC4와 이 C4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 EC4를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EC4 그리고 EC4는요, 시트로행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소형차 세그먼트에서도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트로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굉장히 날렵해진 바디라인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기존 디자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각도 많이 있고 약간 쿠페형 SUV와 같은 굉장히 날렵한 그런 디자인과 SUV와 같은 강인함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도 굉장히 간결하게 다듬어서 특유의 안락함을 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인상이 들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번에 공개를 한 거는 그냥 이미지를 공개를 한 것이고, 정식 글로벌 공개는 오는 6월 30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BMW 그룹의 소식입니다. BMW 그룹이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신차를 소개를 했기 때문인데, 먼저 소개할 차는 BMW의 초고성능 SUV 시리즈 X5M과 X6M입니다. 이 두 모델 모두 브랜드를 대표하는 초고성능 슈퍼 뚱땡이이기 때문에 기다려온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모델 모두 파워트레인은 4.4L V8 M 트윈 파워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 그리고 M 모델을 위해서 개발된 사륜구동 시스템인 MX 드라이브가 적용이 돼서 최고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76.5kgm/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3.9초가 걸린다고 하네요. 일반 도로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트랙에서 달리는 것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최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라고 제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참 궁금한데,
기회가 된다면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X5M이 1억 6,460만원, 그리고 X6M이 1억 6,76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BMW 코리아의 한국법인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25주년을 기념을 해서 BMW 특별 에디션을 매달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5일에 그 첫 번째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BMW M340i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입니다. 페리도트 그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컬러가 적용이 됐고요. M340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M 트윈 터보 엔진과 함께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최고 출력 387마력, 최대 토크 51kgm/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7,800만원이었는데 BMW 코리아 25주년을 맞이해서 BMW 샵 온라인을 통해 단 25대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매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워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요, 올해 말까지 이렇게 매달 25일 특별한 모델들을 25대씩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출시를 예고를 한 것이 M340i 인디비주얼 에디션, M340i 투어링, M235i 그란 쿠페 등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만나보기 어려웠던 이런 모델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구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달 25일 그리고 8월 25일 등 올해 연말까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니 소식인데요. 바로 지난달에 BMW가 5시리즈와 6시리즈의 부분 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또 우리나라에서 공개를 했었죠. 미니 역시 미니의 컨트리맨 부분 변경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컨셉이 참 재밌는데요. Add inspiration to new normal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심과 자연, 전통과 현대가 모두 섞여있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이 컨트리맨의 콘셉트하고 참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런칭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 그리고 공간적 특성과 컨트리맨이 잘 어울린다는 이 생각,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컨트리맨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4분기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은 이 차 역시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우디 소식입니다. 아우디의 대표적인 대형 SUV죠. Q7 50TDI 쿼트로 프리미엄이 국내에 출시를 한 것인데요. 이번 Q7 모델은 2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3리터 V6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함께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탑재가 됐고, 아우디의 대표적인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로가 적용이 돼서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1.18kgm/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외관에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21인치 5 더블 스포크 V 스타일 휠이 적용이 돼서 역동적이면서도 스포티하고 그러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설명 참 힘들다. Q75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80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우디의 고성능 라인업도 시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바로 고성능 중형 세단인 S6와 고성능 4도어 스포츠 쿠페인 S7이 그 주인공인데요. 두 모델 모두 3리터 V6 TDI 디젤 엔진과 함께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로가 적용이 돼서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71.38kgm/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고성능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한 것이 상당히 눈길이 가네요. Q7과 달리 S6 그리고 S7은 애초에 고성능 모델로 개발이 된 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S6 TDI가 1억 800만원, S7 TDI가 1억 1800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지프의 소식입니다. 지프의 이 신차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25일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지프에서는 랭글러 사지 에디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왜 지프가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랭글러의 기반이 된 모델이 윌리스 MB라고 하는 미군의 군용차였기 때문이죠. 이 사지 에디션의 사지 역시 군대 계급 중의 하나인 하사관을 뜻하는 서전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국방색을 떠올리는 사지 그린이라고 하는 색깔이 적용이 됐고요. 랭글러 루비콘을 기반으로 한 모델 50대, 랭글러 오버랜드를 기반으로 한 모델 50대 등 총 100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랭글러 사지 에디션의 국내 판매 가격은 5,99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제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의 외장이 완전히 공개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웅장한 볼륨감, 그랜드 볼륨이라고 하는 외장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된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우선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이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무대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는 박자와 리듬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으며 이 헤드램프에서 시작이 돼서 차 한 바퀴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는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이고 웅장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카니발 하면은 아빠들의 드림카인데 이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런 디자인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니발 위장막을 직접 목격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외장 디자인을 전부 공개를 했다는 것은 7월 중순쯤에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오네요. 자, 이번 주의 마지막 소식은 2021년형 제네시스 G90 소식입니다. 판매는 7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2021년형이 되면서 상품성을 개선을 하고 스타더스트 에디션이라고 하는 특별 모델을 함께 선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상품성이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이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기능과 지능형 전조등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새롭게 디자인된 19인치 휠이 추가되는 등 여러가지 상품성을 개선을 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선보인 스타더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50대만 한정 판매가 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은하수 아래에서 레드카펫에서 화려한 조명 세례를 받는 이런 유명 인사의 모습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이 깡? 이 스타더스트 에디션은 2021년형 G90 5.0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반짝이는 입자가 그윽하게 빛나는 이 카본 메탈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 공정이 필요해서 소량으로만 생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국내 판매 가격은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6월 마지막 주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상당히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몇 번 건너뛰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